따뜻한 쿠로시오 해류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7월. 군산 앞바다는 동해에서 원정 온 배들까지 등장했다. 강원도에서부터 왔다는 배. 어군 탐지기가 찾는 것은 오징어다. 오징어 하면 동해인데 어쩌다 동해의 오징어 잡이 배들이 먼 곳을 돌아 이곳 서해까지 오게 됐을까? 영던 기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한번 해볼란다. 좀 더 들어와봐. 저 동쪽으로 나와봐라 더. 큰 게 하나 지나가네. 여기 딱 어떻게 그 위에 떨어지면 천만다이고. 15발 준비해요. 15발. 한 발은 벌린 양팔만큼의 길이. 오늘의 예감이 맞는다면 대박을 낚을 것이다. 밤이 되면 심해에 있던 야행성 오징어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온다. 해가 지고 오징어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세상이 좋아져 자동 조획기가 스스로 낚싯줄의 높낮이를 조절해가며 오징어들을 끌어올린다. 한편에선 베테랑 선원들이 직접 얼레를 풀었다 감았다 하며 오징어를 낚는다. 미끼마다 올라오는 오징어. 역시 사람 손이 기계보다 낫다. 최근 서해에 오징어가 많아지게 된 건 동해보다 서해에서 난류의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황해 난류가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서해로 대거 유입된 것이다. 난류와 한류의 접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어류 지도가 바뀐다. 더 나오지도 않는 먹물을 쏘아대며 마지막 항전을 해보는 오징어. 고단한 노고가 튼실한 수확물이 되어 차곡차곡 쌓인다. 오늘 생각한 20경 같은데 금액으로 치면은 한 500만 원 이상 되겠네요. 서해까지 원정을 나온 조업은 성공적이다. 동해에서 오징어가 잡히질 않아 울상이던 어민들은 이제야 한시름을 던다. 원정 오징어 잡이는 밤을 꼬박 새워 새벽까지 이어졌다. (10월) 동해에선 난류의 힘이 더욱 약해지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계절이다. 계절의 변화는 바람과 함께 시작된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쿠로시오 해류는 동해에서 작은 물줄기들로 흩어져 흐르는데 북쪽에서 남하하는 한류에 밀려 더욱 힘을 쓰지 못하고 동해의 수온은 급격히 떨어진다. 산바다의 전령사인 두빛 보름달 해파리다. 차가운 해류를 따라온 두빛 보름달 해파리는 수온이 오르는 봄이 되면 사멸한다. 반면 멸치떼는 따뜻한 바다를 찾아 남하하기 시작한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멸치를 잡아먹으려는 방어떼다.
그러나 방어 때를 기다리는 건 정치망의 함정이다. 작은 멸치들은 이미 그물을 빠져나갔지만 덩치 큰 방어들은 정치망 안에서 길을 잃었다. 묵직한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크레인까지 동원됐다. 배에 다 실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많은 양이다. 정치망에 갇힌 방어를 포올리는 작업은 이튿날에도 이어진다. 대방어 들어갔지, 대방어. 방어 큰 거. 그물 아래쪽에는 10kg이 넘는 대방어가 가득하다. 이런 노다지가 없다. 수온에 민감한 방어가 제주 남쪽으로 떠나기 직전 고맙게도 정치망에 걸려준 것이다. (1m) 가까이 되는 대방어가 끝없이 올라온다. 삼천미는 몇 개 들은 것 같은데? 3,000마리요? 이제 배에는 더 담을 것도 없는데 정치망에는 아직 방어가 가득하다. 다 풀 수가 없어. 배가 적어서. 올해 최고 많이 들었어.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 나머지는 이따 또 와서 가져가야지. 다음 만선까지 기약하고 항구로 향하는 배. 방어는 주로 횟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내지 않도록 분리해 두어야 한다. 늦가을 방어는 지방이 많고 유독 육질이 쫄깃해 인기가 높다. 이건 한 12kg 정도. 한 12만 원. 대방어는 한 마리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귀물. 크기가 작은 방어도 수백 마리가 넘게 잡혀 어민들은 행운의 날을 맞았다. 싱싱한 생물이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뜰채가 한없이 조심스럽다. 2마리. 대방어 때는 남쪽 바다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이 지나서야 해류를 따라 다시 찾아들 것이다. 그렇게 어민들은 해류를 기다리며 산다. (12월) 북쪽에서 찬 한류가 내려오는 가운데서도 남쪽에선 동안 난류가 꾸준히 올라온다. 찬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뒤섞이는 지점. 이곳에는 서로 다른 온도의 바닷물을 선호하는 생명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수온이 높은 곳에서 사는 갯민숭 달팽이는 따뜻한 난류에 기대어 겨울을 난다. 용케 산란에도 성공했다. 암초 사이 포식자의 시선이 차단되는 안락한 공간. 황금빛 혼인색으로 단장한 쥐노래미 수컷이다. 녀석이 지키고 있는 것은 수정을 마친 알이다.
겨울에 산란하는 쥐노래미, 부화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산란을 마친 암컷이 미련 없이 떠나고 나면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이다. 수컷은 산소가 풍부한 해수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가며 정성스레 알을 돌본다. 행여 누가 알을 노리기라도 할까 수컷이 주변을 경계하며 철통 같은 보초를 서는 사이 알을 낳는 것으로 제 임무를 마친 암컷들은 한가하게 휴식을 취한다. 모성애보다 강한 쥐노래미의 부성애에는 종족 보존을 위한 비밀이 숨어 있다. 수컷은 여러 암컷의 알을 받아 수정을 시키고 암컷은 주변의 수컷들에게 알을 나누어 낳아준다. 안전하게 부화 확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12월) 매서운 파도가 이어지는 겨울바다. 환경이 혹독할수록 생은 강렬해지지만 그 결과는 때로 더욱 처절하다. 밧줄이 끊어지고만 통발. 도루묵 수백여 마리가 통발에 갇혀 있다. 통발에 알을 낳으려다가 갇히고 만 것이다. 몸부림쳐보지만 단단히 닫힌 통발 그물이 열릴 리 없다. 통발에서 멀지 않은 수초에 알록달록 꽃망울이 가득하다. 성공적인 산란을 한 도루묵의 알이다. 아무리 거친 물살이 수초를 흔들어도 알은 끄떡없다. 도루묵은 깊은 바다의 모래 갯벌에서 살다가 겨울이 되면 연안에 와서 산란을 한다. 그런데 산란하려는 도루묵을 통발로 잡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불법으로 던져놓은 것들이다. 운 좋게도 도루묵 떼는 자유를 찾았다. 통발에 붙여둔 알도 운이 좋으면 부화가 될 것이다. 겨울의 한가운데 한반도는 꽁꽁 얼어붙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는 시간이 가장 짧은 이맘때에도 바다는 해류를 통해 부지런히 적도의 에너지를 전한다. (1년) 내내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서는 한겨울에도 봄을 만날 수 있다. 제주 바다는 겨울에도 수온이 15도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 동해와 서해 어류가 겨울을 나기 위해 따스한 제주 앞바다를 찾은 이때 제주 어민들은 기회를 맞는다.
어민들이 낚시로 잡아 올리는 것은 방어다. 동해의 차가운 바닷물을 피해 남아한 방어가 제주 인근에 도착한 것이다. 제주에서는 방어를 전통 방식 그대로 외줄 낚시로만 잡는다. 방어가 상하지 않도록 그물로 잡지 않는 것이다. 계속 올라오는 방어. 겨울바다의 모진 바람과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남해에 도착한 방어는 살이 단단하다. 잠깐 사이에 20여 마리가 잡혔다. 미끼는 진짜 물고기일 필요도 없다. 멸치 모양을 한 은박지로 미끼 흉내만 낸다. 수심을 확인하고 낚시만 던져 놓으면 방어가 걸려드는 것이다. 따뜻한 해류는 방어를 얼마나 품고 있는지 한 마리 한 마리 낚시로 잡는데도 하루에 수백 마리의 방어가 배를 가득 채운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될 어민들. 해류의 온기는 사람들까지 데워준다. (1월) 말 동해는 더욱 차가워지고 있지만 모든 바다 생물이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멍게는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야 산란을 시작한다. 멍게는 암수 한 몸으로 평소 물을 내보내는 출수공으로 알과 정자를 같이 내뿜는다. 하지만 짝을 만나 수정을 할 때는 서로 다른 멍게에서 나온 암수가 만난다. 더 튼튼한 후손을 남기기 위한 자연의 신비다. 멍게는 만여 개의 알을 낳는데 곳곳에서 알과 정자를 쏘아 올리며 바다를 뿌옇게 물들인다. 쥐노래미 수컷이 알을 지키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아비의 정성 속에서 드디어 새끼들이 부화하기 시작한다. 새끼들이 생애 첫 유영을 시작하는 동안 아비는 계속 주변을 서성인다. 치어를 노리는 적으로부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드디어 치어들이 더 넓은 바다로 흩어진다. 치어들은 태평양의 품에서 제 본능이 시키는 대로 다시 해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운명처럼 해류를 쫓으며 순환의 이치를 따르는 생명들. 바다의 생명수 해류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